멋진 남자를 찾기 위함과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오공과 부르마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한다. 후라이팬산 근처를 지나갈 무렵 고생이라곤 1도 해본 적 없는 부르마는 불평 끝에 결국 지칠 대로 지치게 되어 이름 모를 땅바닥에 드러눕게 된다. 한편 멀리서 이러한 정황을 보고 듣고 있던 어느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일대를 지나던 모험자들에게 약탈을 일삼으며 부족하지 않은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되나 선호공과의 만남으로 인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선호공의 첫 라이벌 캐릭터로 등극하였지만 그의 주변 등장인물들의 초인플레이션, 파워 레벨 때문에 강등된 인물, 그는 바로 50 패거리들 중 싸움을 즐기지 않는 몇 안되는 정상인 야무치 되시겠다. 비장한 각오로 캡슐을 강탈하기 위해 등장한 훈남 야무치. 캡슐을 강탈하느냐 아니면 강탈당하느냐의 치열한 접전을 치르고 있던 오공과 야무치, 그리고 차가운 맨 바닥에서 담백한 흙냄새를 맡으며 지친 피로를 씻어내던 부르마는 주변의 높은 데시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단잠에서 갓 깨어나 정신이 몽롱한 프린세스 부르마와 오공과 정신없이 싸움질을 하고 있던 백마탄 왕자 야무치는 묘한 기류를 풍기며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정적이 흐르긴 하나 사실 당시 야무치 최대의 약점은 바로 여자였던 것이다. 부르마와 눈이 마주친 야무치는 오공과의 싸움질에서 크게 당황 후 어쩔 수 없는 후퇴를 하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며 반드시 캡슐을 뺏기로 다짐한다. 적어도 이러한 얼척없는 첫 만남의 야무치는 부르마에 대한 거론을 그의 심복 푸아르게 일치하지 않고 오로지 캡슐을 뺏기로 다짐하였기에 첫 만남에 있어 부르마에게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잘생긴 남자만 목격을 했다 하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눈알이 뒤집히는 부르마는 훤칠한 키에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소유한 야무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여튼 당시 캡슐 성애자 야무치는 다시 50 일행의 캡슐을 빼앗기 위해 그들의 숙소를 염탐하게 되고 우연히 드래곤볼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자 그는 지난 일을 회상하며 여자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함과 극복을 이겨낸 후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드래곤볼 강탈로 목표를 변경하게 된다. 모두가 잠이 든 기회를 틈타 숙소에 침입하게 된 야무치. 그렇다 볼록 튀어나온 무언가 부드러운 물체를 드래곤볼로 착각하고 착하게 쪼물딱 만지작거렸던 그는 의도치 않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 큰 성인 여성의 그것을 봐버리고 다 큰 성인 여성의 그것을 쪼물딱거렸던 것이다. 결국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 야무치는 푸알의 도움으로 후퇴를 강행하게 된다. 허나 약점은 약점으로 극복하고 치유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야무치는 어느덧 부르마와의 의도치 않는 스킨십 등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점차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일까? 50 일행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과정 중에 호시탐탐 도적질의 기회만 노렸던 야무치는 얼떨결에 그들을 돕게 되었다. 그렇다. 이유 없는 목적 없고 관심 없는 배려는 없는 법. 부르마를 만나기 전 도적질을 일삼으며 불을 증식하고 있던 야무치가 여자에 대한 컴플렉스도 서서히 극복해 나가며 점점 부르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즉 야무치가 바라던 이쁜 여자, 그리고 야무치가 결혼하길 바랬던 이쁜 여자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모르게 부르마에게 점점 다가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부르마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일까? 멋진 남자를 발굴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부르마도 방황을 멈추고 야무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야무치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홈그라운드를 떠나 부르마의 홈그라운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알콩달콩한 인연의 모습이 많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과는 달리 사실상 작중에서도 러브라인을 형성한 이후 서로 간의 끈적하고 알콩달콩한 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도대체가 무엇이 주된 원인인지 파악이 잘 되진 않으나 아마도 오랜 시간 도적질을 일삼으며 살아온 야무치의 생활습관 과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 등이 부르마의 눈에 거슬렸던 것일까? 야무치에게 분노와 짜증을 일삼는 프린세스 부르마, 자유로운 야생 생활을 떠나 이제는 부르마로부터 의도치 않는 구속을 받고 부르마로부터 길들여지게 되고 부르마로부터 절제된 삶을 살게 되었던 탓일까? 그리하여 그만의 개성 있는 늑대의 야생성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는 기가 죽어 부르마의 눈치만 살살 보는 부르마의 남자 야무치의 모습이 자주 연출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무치가 전투에 임할 때나 위기의 상황에 놓일 경우 언제 그랬냐는 듯 늘 부르마는 야무치에 대한 응원과 걱정과 애잔한 눈물을 흘리곤 한다. 드래곤볼에 의해 부활하게 된 야무치, 서로의 애정전선이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듯하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그의 염원을 부르마를 통해 이루는 듯 하였으나 그들의 관계는 지난 어제들과 같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간의 기대가 컸던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야무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해 버린다. 이별의 아픔, 이성을 통해 생긴 상처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야무치가 새로운 애인을 만나는 듯 하였으나 거론되지 않는 점들을 보았을 때 다시금 이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그는 노총각으로 남게 된다.
한때는 남들 못지않은 승부근성을 가지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던 그였으나 그만큼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한 드래곤볼의 전투 최다 패배자로 자주 부각되는 비운의 인간계 캐릭터 야무치 되시겠다. 그 역시 초반에는 오공처럼 스승 없이 야생에서 본능에 따라 필드를 거느리며 전투 능력을 키웠을 것으로 짐작되며 초반 오공과의 결투에서 야무치는 오공 못지않는 실력을 선보인다. 당시 야무치라는 인물을 대표하는 필살기 낭하풍풍권으로 오공에게 데미지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토끼단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부르마와 오공을 도와 적을 물리치는 기질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오공과 제외하게 된 야무치. 본선에 진출한 그는 무천도사가 위장한 모습인 제키춘에게 단번에 패배한다. 야무치가 무천도사라는 스승의 밑에서 배움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키춘을 건드려보지 못하고 패배했다는 것부터가 아마 패전의 시작이라 보면 될 듯하다. 무천도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된 야무치는 어느덧 에네르기파와 기를 컨트롤하는 능력 등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무술대회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적 천진반. 초반 천진반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싸우는 야무치를 보고 무천도사는 놀라게 되며 심지어 에네르기파를 사용하는 야무치를 보며 무천도사는 또 한 번 놀라지만 천진반의 공격에 기절 후 다리까지 작살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혹독한 수련을 해온 야무치.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시금 무술대회에 출전한다. 무난한 예선 통과 후 평범한 아저씨와 시합을 치르게 되는데 허약해 보이는 분위기와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과소평가해버린 야무치. 몇 번의 데미지를 입고 결국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 후 자신의 필살기 조기탄을 선보이며 반격을 시도하였지만 역시나 우리 야무치님께서는 보기 좋게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지구의 신은 베지터와 네퍼가 지구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목숨 역시 그리 오래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다.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해내기 위해 신은 야무치 일행을 수련시키기로 한다. 신의 전투력을 초월하게 된 야무치. 자신의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일까? 제베맨과의 전투에서가 아마도 야무치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까? 제베맨과의 싸움에서 간단히 승리를 얻은 듯한 야무치. 그의 방심으로 하여금 그를 상징하는 명장면도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것이 팀 내의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 마지막 활약이라 보면 될 듯하다. 마인부 편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무술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크리링의 딸 마론에게 너네 아빠는 지구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 말하며 크리링에게 지구 최강 보증수표를 쥐어준다.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는 인조인간 20호에게 거의 정찰기 수준으로 첫 희생자가 되기도 하며 오공을 셀 주니어로부터 잠깐 엄호해주는 멋진 모습을 연출하긴 하나 셀 주니어의 가벼운 공격에 의해 팔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강한 모습도 부각되는 장면이 있다. 신의 궁전에서 파워업과 더불어 개왕성에서 10배 중력까지 극복하며 개왕에게 수련받은 전사다. 심지어 죽어서 개왕성에 난입하게 된 기뉴특전대. 그들 중 특히 리큐문, 크리링과 오반, 베지터를 빈사 상태로 만든 강력한 악당이지만 야무치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리큐을 단번에 제압한다. 개왕성에서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을 것으로 짐작되며 차라리 오반이 피콜로 말고 야무치를 부활시켜서 나메크성 전투에 참전시켰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 것일까? 비운의 캐릭터 야무치. 사실 그의 주변엔 우주에서 온 원숭이와 외계인 등 많은 막강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자리매김을 하였기에 그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으며 더욱 더 비참해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